자, 오늘 5일차 수업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while문 배웠고요. 그 while문 활용해서 문제 몇 가지 좀 풀어 보시라고 시간 드리면서 마쳤었는데, 주말 동안에 복습하시면서 문제 다 풀어 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거부터 같이 할 거예요. 자, 이클립스 켜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1부터 5까지 출력해 달라는 문제였네요. 여기 출력 예시로 1, 2, 3, 4, 5가 나오면 된다고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일단 간단하게 출력 예시처럼 출력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냥 출력을 해라 라고 1부터 5까지 적어 준 거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1부터 5까지 쭉 출력이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버리고, 자, 지금 한번 다시 개념부터 볼게요. 이거 뭐죠? 자, 이거 한 줄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자, 이 i라는 변수를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고 그 안에 1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거죠. 그래서 int i 에는 지금 1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얘 뭐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while문을 배울 때 while문의 3요소로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는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화 한 거죠. 얘는 지금 while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초기값이죠. 자, 그럼 얘는요? 얘는 무슨 역할이죠? 그쵸, 종료 조건이죠. 얘는요? 얘는 스텝이죠, 스텝.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복문에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죠? 이거 그냥 1 한번 나오는 거죠. 지금 반복문, while문 안에 기본 요소만 써놓고 제가 요 안에서 뭔가를 하라고 기능을 넣어준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공란이니까 원래 기본 구성을 이렇게 써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마지막에 적는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반복문 같은 경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루는 게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 구성을 다 짜놓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이제 안으로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활용하고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1 5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반복문이 5번 반복되게끔 우리가 초기값 조건을 정해 준 거잖아요. 스텝까지 해서 총 5번이 반복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1 출력해라 라고 넣었기 때문에 1 5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i로 바뀌면 이제 i가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1씩 증가를 할 테니까 이 스텝으로 인해서 그러면 1부터 5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아니다. 이제 많이 능숙해서 뭐 이런 기본적인 구문을 사용할 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실 때 이거는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요, 반복문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모든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개발을 할 때, 내가 소스 코드를 작성해 나갈 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만큼이라고 쳐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큰 네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완성된 네모를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개발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발자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목표한 바가 이만큼의 네모를 만드는 거였으면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처음에 필요한 거 만들고요, 뭔가 이거에 상응하는 또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만들고 만들어 나가요. 이렇게 해서 네모를 쌓아 나가서, 지금 제가 여기 크기가 들쑥날쑥하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하고 밑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뭐 while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까지 while문의 틀을 완전히 위아래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만들고자 하는 기능 넣고, 그리고 그 기능이 실행되는 거기서 뭐 필요한 로직이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정말 간단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 공부를 위한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에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알 만큼 알면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고 작업해야 되는 그런 코드들은 이렇게 한 번에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써내려 가실 때도 이런 거죠. 얘를 처음 초기값 설정하면서 썼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종료조건 입력하면서 제가 이 while문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스텝을 쓰고, 네 번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넣은 거잖아요. 이거를 1, 2 위에서 아래대로 3, 4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라 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복잡한 코드들을 작성을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기법을 투두리스트 기법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완성이 된다 라는 이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반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하고 갈까요?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건 지금 실행이 안 돼요. 빨간 줄이 떠 있죠. 여기 A 라는 걸 출력해라 라고 했더니 빨간 줄이 떠 있고, 여기 X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X가 있고요. 저장을 해도 이 X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 이건 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금 출력해라, 출력문 안에 A를 출력해라 라고 제가 명령을 했는데 A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행을 시키면 저번 시간에 한번 같이 했었어요 이거, 그죠?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네,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실행시킬래? 그냥 계속 진행시킬래? 라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캔슬을 하면 그냥 소스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프로시드를 하면 이렇게 스위치 디버그 모드로 바꿀래? 라고 물어보는 거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뜨면 NO 누르라고 했고, 그럼 여기 디버그에 이렇게 오류 내용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 안에 10번째 줄, 그 안에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변수가 없다는 거죠. A라는 변수를 찾을 수 없다 라고 에러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뭐 복사를 해서 갖다가 구글링을 하시면은 에러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법들을 알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소스로 와서 수정을 했을 때 저장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터미네이트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 디버그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콘솔에 에러는 나와요. 이거 말고 콘솔에서도 에러를 그대로 뱉어주긴 하는데, 잠깐만, 이거를 아니지, 네, 이렇게 콘솔에도 에러를 그냥 뱉어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보다, 코드를 잘 작성하는 개발자보다 디버깅을 잘하는 개발자가 좀 더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디버깅을 잘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발의 80%는 디버깅이에요. 사실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되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내가 작성한 코드가 뱉어내는 에러들을 디버깅해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거의 주예요. 그래서 디버그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친숙해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콘솔 창에 있는 EX 두 개, 지금까지 실행했던 그 쌓여있는 콘솔들 지우는 거니까 한 번씩 이것도 해주세요. 이게 간단한 게 조금씩 쌓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좀 결과값들이 좀 많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를 많이 뺏기게 되는 거라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눌러서 꺼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자, 우리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그러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우리 여기서? 지금 1부터 5까지 출력한 거랑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하는 거랑 기준만 바뀐 거지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기능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 구조만 좀 바꿔주면 되겠네요. 초기값 마이너스, 우리가 1부터 5까지여서 초기값에 1 세팅한 거고 종료 조건에 5 넣어준 건데 마이너스 100부터 25래요. 그럼 초기값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고 조건, 종료 조건 25로 해주면 똑같죠? 그냥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부터 쭉 25까지. 그쵸,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씩 커지는 거였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초기값, 종료 조건 이 두 개만 바꿔주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아래와 같이 출력해주세요. 단을 곱하기 1000까지 출력을 해주세요.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간단하죠?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될 정도로 간단한 문제고요. 자, 제가 지금 뭐 썼죠? 이거 쓰기 전에 지금 자, 밑에 있는 거 출력 예시는 지워버렸고 요거 두 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작성을 했죠.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초기값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종료 조건 넣어서 while문 작성한 거고, 그 안에다가 스텝 만들어서 넣어준 거죠. 이렇게 짜놓고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넣었어요. 이 순서 유의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같이 했었던 거예요. 단위라는 변수가 8이고요. 지금 단위라는 정수형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단위라는 변수에 8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위에서. 지금 그럼 단은 8이에요. 그리고 그 단을 1000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곱하기 1000까지. 그리고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달래요. 지금 그런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단 이게 I 자, 이러면 지금 뭐죠? 이거는 지금 뭐 숫자와 문자를 같이 조합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출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기 단에 8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조합돼서 이거 나올 거고요. I 나오겠죠? 1부터니까 처음에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8 곱하기 1이니까 8이라는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반복문 들어갔을 때 이 값이 나올 거고, 두 번째 I 뿔뿔 I 증가했으니까 두 번째는 2로, 그래서 여기가 2로 바뀌고 여기가 16으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게 될 거예요. 1000까지. 그쵸? 이게 기본이잖아요. 구구단의 기본.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었던 내용인데, 자, 근데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달래요. 그러니까 8 곱하기 1000부터 8 곱하기 1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꿔줄 거 뭐 있죠? 초기 값을 1000으로 바꿔놓고 얘를 1로 해주면, 그리고 얘를 1씩 감소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종료 조건도 바꿔줘야겠지만 일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요 문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에 맞게 틀만 조금씩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i가 첫 번째가 1000인데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복문을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조건이 지금 종료 조건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준 거죠, 부등호를.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1000부터 1까지 갈 거야. 거꾸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미 문제가 답을 다 알려준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할 때 여기 부등호 바꿔주는 거랑 증가했던 걸 감소시켜 주는 거. 왜냐면 1000부터 1로 역순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1000부터 1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000 곱하기 1000부터 곱하기 마이너스 500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똑같죠? 좀 전에 했던 거랑. 여기서 1000부터 마이너스 500까지래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초기값, 종료조건
바꿔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1000부터 쭉 내려와서 1 다음에 0 그리고 음수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500까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이 기본 구성만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출력문이니까 그냥 우리가 뽑고자 하는 모양에 맞게끔 출력하겠다만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기본 구성이 하는 거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바꿨다 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지겠죠. 얘는 이제 스텝이 마이너스 100씩이니까 마이너스 1씩이 아니라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스텝, 종료 조건, 초기값 중요한 건 이거 3개예요. 이거 3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돌리지 못할 반복문은 없어요.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부터 5까지 합을 더하는 문제인데 자, 요거를 좀 하기 전에 이거 하나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범위를 좀 작게 해서 자, 지금 제가 또 와일문의 기본 구성을 썼어요. 그죠? 초기값, 조건, 스텝. 자, 제가 처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자바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은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고 그 중에서 2가지가 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포문이었고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배웠던 while이고 그리고 하나 더 쳐주자면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향상된 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대열이나 리스트 쪽에서 사용이 될 친구고 얘는 일반적인 반복문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나중에 좀 응용하는 식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while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포문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2개 똑같아요. 모양만 조금 다르지 사실상 얘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반복문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좀 상황에 따라 편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둘 다 알아두시고 편한 거 쓰시다가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while문을 지금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while을 일단 for로 바꿀 거예요. for문이니까 이 키워드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or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초기값을 잘라내서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텝을 잘라내서 뒤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 세미콜론을 넣어주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아까 while문 종료 조건 들어갔던 칸 안에 초기값 넣어준 거고요. 스텝 넣어준 거예요. 근데 스텝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있으니까 세미콜론을 그냥 빼준 거고 여기 종료 조건, 초기값, 스텝을 한 수괄호 안에 다 넣어준 거죠. 이러면 끝났어요. 포문은 이렇게 써요. 이러면 이걸 바꾸기 전에 자, 이거를 i를 출력해라 라고 해서 먼저 실행을 시켜놓고 1, 2, 3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 for로 바꾸고 초기값 잘라내서 앞에다 넣어주고 스텝 잘라내서 뒤에다 넣는데 여기 구분만 지어주고 뒤에 거 세미콜론 지워주고 이러고 나서 실행시키면 똑같아요. 1, 2, 3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상 얘가 수행할 수 있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같이 써놓고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지금 우리가 포문으로 3번 반복하는 반복문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while로 3번 반복하는 반복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결과값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 2, 3, 1, 2, 3. 자, 그러면 우리가 동작 원리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while 우리가 배웠던 거죠. 지금 j라는 변수를 만들고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고 1이라는 값을 넣겠다. 저희 값 세팅하고 j1이 들어와요.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참이니까 밑에 로직을 타겠죠? 그래서 이거 출력된 거고 j 뻘뻘 j가 2로 1이 증가했죠. 그리고 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j가 2 다시 도는 거죠. while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진행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for는 이것만 좀 달라요. 자, 초기값 얘도 똑같아요. 초기값 세팅했고요. 종료 조건 있는 거고요. 스택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i가 1이 i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1이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 i가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자, 참이죠. 그러면 일단 요걸 실행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i를 1 증가시키고 얘가 증가된 i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실행될 때 이 단계를 거치는 방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얘네 둘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while은 조건 들어와서 참이면 밑에 로직 실행되고 스텝에 따라서 올라가서 스텝 적용해서 다시 반복이 되는 방식이고, 얘도 똑같죠. 초기값 들어가서 참이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텝, 그 다음에 조건,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뿔뿔이 가능했고 마이너스도 가능했고 뭐 플러스는 뭐 마이너스는 이런 거 됐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다 돼요. 여기도 이런 거 다 되고요. 뭐 이런 거 다 되고요. 똑같아요. 쓰는 방식이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전에 while문으로 해결을 했던 그 문제들을 for문을 활용해서, while이 아니라 for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일단 for문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합을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희가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부터 5까지 다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얘를 출력을 하면요,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거고, 이게 만약에 뭐 100가지 더해라 1000가지 더해라 그러면 우리 이거 써주는 거 손가락 빠지죠. 힘들어요.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반복문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자, 이거를 좀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0으로 처음에 놓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면 얘는 지금 뭐 한 거죠? 플러스는 이거, 얘는
이거랑 같은 모양이라 그랬죠.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거기다 뭔가를 계속해서 덧붙일 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플러스 는이라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랑 지금 같은 모양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지금 우리 이거 1부터 5까지 썸에다가 계속 더해준 거네요. 덧붙여서. 그럼 결과 똑같이 15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복문을 쓸 거기 때문에 좀 더 모양을 이제 같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야 이제 반복문을 돌릴 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빼버릴 수 있으니까 이 모양을 좀 더 이제 규칙이 있게끔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지금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했던 겁니다. 문제의 순서들이. 그래서 여기를 i로 다 바꿨어요. i는 하나 선언을 해줘야겠죠. 자, i를 1로 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죠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i는 지금 1이니까 여기 1 그래서 출력하면 5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요. 자, 지금 i는 1이에요. 썸은 0이었는데 1을 더했죠. 그럼 여긴 지금 1이에요. 그리고 나서 i를 2로 바꿨어요. 그리고 썸에다가 2를 또 더해주겠대요. 그럼 여기는 3이죠. 1한테 2 더한 거니까. 여긴 3이 됐으니까 6일 거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것들 2, 3, 4, 5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를 배웠어요. 네. 자, 지금 이건 제가 뭐 한 거죠? i한테도 이 기존의 값을 유지하면서 1이라는 숫자를 계속 덧붙이면서 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실행될 때 i는 1일 거고, 요거 됐으니까 지금 i는 2네요. 그럼 요거 실행될 때 i는 2고, 한 번 더 늘어났으니까 여긴 3이고, 요거 실행될 때 3이고, 그죠?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여기 똑같잖아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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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다 똑같죠. 우리가 반복문에 쓸 모양을 이미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냥 기본 구조 놓고 그 구조 안에다가 적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 초기값 세팅이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1부터 5까지 라고 했으니까 종료 조건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어때요? 우리 바깥에서 반복해서 썼던 얘를 그냥 while문 기본 조건 안에다 가져왔을 뿐이죠. 그 중에서 얘는 얘 그대로 스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15가 잘 나오죠. 왜냐? 얘는 5번이 반복이 되는 반복문인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하는 와중에 i라는 애는 스텝으로서 값을 1씩 증가를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깥에다가 쭉 나열해서 썸 플러스는 여기다가 뭐 i 해놓고 i 뿔뿔 이렇게 적어줬던 애를 그냥 이걸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1000까지 곱하려 그러면 1000까지 더하려 그러면 1000번 써주는 거니까 이런 걸 쉽게 반복을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작성을 해서 그 안에다가 넣어준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출력도 5번이 반복돼서 되겠죠? 더해지는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출력을 5번이나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문 밖에다가 빼서 반복문 안에서 지금 sum이라는 값을 우리가 변경을 시켰잖아요. 최종적으로 변경된 애를 출력을 하겠다. 그럼 한 번만 출력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 결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러면 만약에 뭐 1000까지 더해라 종료 조건만 바꿔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10,000까지 더해라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문을 활용해서 이제 합의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의 합을 구해달래요. 똑같죠? 마이너스 100부터 25 문제에서 뭐뭐부터 뭐뭐까지 라고 하면 뭐뭐부터가 초기값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요. 뭐뭐까지니까 종료 조건을 그 시점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바꿔주고 실행을 시켜버리면 값이 나오는 거죠. 간단해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변수, 조건문, 반복문 사실상 다 간단한 애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기본 구조만 잘 지켜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린 문제 없을 텐데 없었죠? 그죠? 저번 시간에 아마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까지 제가 열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 시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2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